아주 기막힌 순위 이야기입니다. 뭐라? 황당한 이야기인데 네? 이게 10살 딸 아이를 둔 40대 남편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10살 딸이니까 아이 등수. 아니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막힌 순위 얘기입니다. 어? 이제 어떻게 된 얘기냐면 네.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아내가 2년 전부터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남자 아이돌 멤버한테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AI 사파가 잘 그렸네. 이런 상황. 푹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냥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겠지. 처음에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어머. 이 아내가 딸의 등하교도 신경 쓰지 않고 어머나. 아이돌의 스케줄을 따라다녔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느 날은 딸이 학원차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어머나. 편의점에 혼자 앉아서 아빠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네. 근데도 불구하고 딸의 식사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안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하고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가 지나친 거잖아 지금. 당연하죠. 애 학원도 안 챙기고 지금. 할 일은 하면서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일은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자, 엄마가 돼가지고. 이러고 있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물론 응원봉은 제 라인이긴 합니다. 최진봉 응원봉. 아, 그런데 야!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게? 네. 아이가 지금 학원에서 왔는데 얘를 챙겨 지금 응원봉 두고 이럴 때예요 지금? 아하. 정신이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온갖 방법을 써봤대요. 지금 본인 아재에게 본인 빵 터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터졌어요, 제가 제 스스로. 근데 너무 그런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더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 이 남편이. 네. 남편이 안방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 명의로 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남편 명이? 네, 근데 자기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아내가 남편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어머나. 확인해 보니까 대출금과 카드 빚을 합쳐서 벌써 8천만 원 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황당한데요. 첫째, 아까 아이돌 응원했잖아요. 네.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거는데 지원을 했대요. 그 돈을 가지고. 야, 뭐 아니, 하는 짓입니까? 마이너스 대출 받아가지고.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요즘은 지하철 차량에 네. 타도 있어 네네. 진짜. 거기 끝이 아니에요. 어머나. 그리고 팬 사인회 당첨이 되려고요. 앨범을 사면 기회를 주나 봐요. 당첨 맞아요, 기회를. 맞아요. 앨범을 무려 500장이나 샀대요. 5장도 아니고 500장. 500장.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 화가 나지 돈이 않겠어요? 얼마 이게 지금? 그래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요, 남편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대출받은 사실까지 다 들켰는데도 네. 불구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기는커녕 어? 당당하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적반하장으로 뭐라고요?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그러더라.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도 나았고 살 의욕도 되찾고 밥맛도 되찾았다. 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앨범 제대로 못 사고 스밍 제대로 못해서 우리 오빠 가요 노래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렇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편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5만 정까지 그야말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편분의 최종 고민은 뭘까요 그러면? 이 남편이 결국 이 결혼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아내의 반응은 이혼만큼은 절대 못해 어머나. 라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오호. 이 상황에서 남편의 최종 고민은 뭐냐면 아하. 첫째, 이 결혼을 끝내고 아이고. 아이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아이고, 가능할까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제가 공동 친권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아내가 몰래 받은 대출금까지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것부터 일단 따져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돌에 빠지는 것은 건전한 취미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아내는 단순히 아이돌에 빠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가사와 아이 양육에 소홀하고 가정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저런 집안일 내팽개치는 엄마한테 맡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권이나 또 친권까지 공동 행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어떤가요 그러면?
아내가 전업주부라서 아이에 대한 주 양육자였을 것입니다. 통상 이혼 소송에서 그동안의 주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안에서 주 양육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봐오지 않은 주 양육자라면 타방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에게 그대로 양육권이 부여된다면 양육권과 친권은 분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문데 그 이유는 공동친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는데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쳤을 때 급히 수술을 요할 때 공동친권자에게 각자 의사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도 공동친권자에게 각자 의사를 물어봐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공동친권은 판결로 인정되진 않지만 조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동의만 한다면 공동친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남편 몰래 인감 통장 가져가서 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가지고 뭐 지금 빚이 8천만 원이 카드빚 뭐다 합쳐서 8천만 원이에요. 이거 혹시 남편분이 다 갚아야 되는 거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채무 명의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기 몰래 인감 가져가서 뭐 문서를 위조했다고 하니까 대출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사기죄 이런 것들로 남편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는 내가 채무를 진 것이 아니다, 채무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서 얼마나 입증을 하고 내 과실이 얼마나 없다고 평가되느냐 이걸로 승소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가 순순히 자기가 도장 가져가서 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용처도 공동생활에 쓴 것이 아니라 뭐 아이돌 관련한 굿즈를 사는데 썼다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인감이나 이런 것들 공동인증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서로 오픈해 놓고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면 은행에 대해서는 채무 명의자가 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아내와 남편 사이이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 가져와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채무 명의자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아내에게 이 부분을 나의 채무 내 거 아니니까 네가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만약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을 하셔서 기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채무 책임에서 최대한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